네, 지금 이 스크린샷은 광고 대행사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광고 세팅 방법입니다. 이 한 장의 스크린샷 안에 여러분의 광고비가 매달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씩 낭비되는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 대행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광고 세팅 방법들과 또 비효율을 뒤집을 수 있는 광고 구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광고 대행에 매달 큰 비용 지출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제 광고 대행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점에 계신 대표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로아스는 떨어지는데 광고 대행사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혹은 제품의 피로도가 꽉 차서 신상을 낼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하기 바쁘죠.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아, 내 제품 이제 진짜 팔 만큼 팔았나? 내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가? 단언컨대 아직 그 시점이 오진 않았습니다. 제품이 잘 팔렸고 반응이 있었던 제품인데 급격하게 판매량이 떨어지셨다면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 대행사들이 관성적으로 쓰는 세 가지 세팅 방식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 예산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구조를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 대규모 대행사들이 쓰는 세 가지 세팅의 함정을 폭로하고 마지막에는 이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광고 구조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광고비 65억 원 이상을 지출해왔고 현재 1위 광의 플랫폼에서 퍼포먼스 1등 강사를 하고 있는 왕현999라고 합니다. 수많은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온 계정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들이 쓰는 방식에는 일정의 패턴이 있고 이 패턴만 이해하면 대행사 없이도 이 정도 수준의 세팅은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대행사들은 결국 많은 광고주들을 받기 위해 그 아래 마케터들을 두게 되고 어느 정도 주어진 스크립트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세팅이 내 상황에 꼭 맞지 않더라도요. 제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광고 세팅을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도 발생하는 이 문제들 첫 번째는 체리피킹한 데이터입니다. 체리피킹이 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대행사가 성과가 잘 나온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면 오늘 하루 로아스가 20몇이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행사를 볼 때는 한 달 이상 혹은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광고를 관리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는지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많은 대행사들의 광고 세팅을 본 결과 한 번 성과가 나온 세팅을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고 소재만 변경하는 방식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특정 타겟의 피로도가 차게 되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다음 문제까지 알아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적인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ABO 세팅의 남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이 대행사가 잘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직접 광고를 세팅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남아주시면 좋겠죠. 네, 포인트 1번으로 말씀을 드렸던 체리피킹은 많은 대행사들이 광고 성과를 자랑할 때 올리는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특히 불프 기간에 운영됐던 광고들이거나 행사를 통해서 혹은 공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뻥튀기 된 로아스를 올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가 과연 한 달 이상 났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두 번째는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할 건데요. 복사 붙여넣기 전략입니다. 광고 세트를 20개씩 깔아놓은 이 계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100억대 대행사 A 또 지금 보여드리는 또 다른 대행사 B와 C 이런 겉보기에는 화려한 세팅들을 하지만 뜯어보면 사실은 세팅은 너무나 별게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과를 위해서 한 세팅이 아니라 같은 세팅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안에 소재만 바꿔서 터지는 것들이 하나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룰렛을 돌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캠페인을 2개, 3개 정도만 쓰면서 5배의 매출을 내는 것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ABO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왜 대행사들은 계속 ABO 세팅, 즉 세트당 예산 편성을 자주 애용을 할까요? 사실 ABO 세팅이 당장 오늘 터지기 좋은 세팅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BO만 이용하면 각 세트들이 중복되는 타겟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고 경매 중복 또 입찰 경쟁을 나 스스로와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브랜드를 위한 성과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ABO만 고집해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일정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한 제품당 광고비를 한 2억 원 정도 스펜드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ABO만 계속 사용하고 특정 타겟팅, 예를 들어 오픈 타겟팅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솔루션을 알아봐야겠죠. 제 계정입니다. 캠페인을 딱 2개, 3개 정도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메인 CBO와 오늘 프리히팅 CBO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행사들의 세팅이 20개 넘는 광고 세트들을 운영할 때 저는 이 2개의 CBO 안에 각각 4개 정도의 광고 세트와 하나의 광고 세트 총 5개의 광고 세트만 운영합니다. 그런데 왜 성과는 바로 2주 후에 이렇게 잘 올라왔고 스펜드도 600 정도 수준에서 1900까지 쓰면서 로아스가 훨씬 좋아졌을까요? 이 구조를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띄워드리는 이 구조는 메인 CBO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캠페인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성과가 나와줬던 소재들을 넣어주는 CBO 캠페인이고요. 타겟은 4개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 4개의 타겟은 각각 관심사, 유사 타겟 혹은 넓게 잡은 타겟팅들을 사용을 조합해서 할 건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CBO 캠페인으로 운영, 캠페인 예산 버튼을 눌러서 캠페인 단위로 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메타, AI가 최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고리즘을 밀어주는 것인데요. 초대형 기업인 나이키, 코카콜라, 심지어 당선인들, 트럼프가 사용하는 이 메타 광고의 최대 기술력인 머신러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비법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을 가속화하고 또 관리해 주는 게 비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속화하고 관리해 줄 수 있을지는 캠페인 2번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만든 메인 CBO는 데이터들을 여러 군데서 만들어주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광고가 나가면서 최적화가 된다고 하면 다음은 프리히팅 캠페인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프리히팅 캠페인은 새로운 소재가 자리를 잡는 일종의 실험실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방식들을 넣어서 광고를 해줄 거고 여기서 로아스가 8, 10 이렇게 터지는 소재가 나와준다면 그걸 우리가 처음에 만든 메인 CBO에 옮겨서 심어줄 겁니다. 이미 프리히팅 CBO에서 데이터가 형성된 소재가 메인 CBO로 넘어가서 자리를 잡아주니까 전체적인 성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프리히팅 방법은 제가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메타에서 처음 언급했던 방식이고 제가 이걸 개선해서 정리해드린 건데요. 메타 내부에서도 이렇게 프리히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실행했을 만큼 확실히 효과가 있고 복잡한 세팅을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일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잡힌 상태에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메인 CBO 캠페인과 보충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프리히팅 CBO 캠페인을 통해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타 대행사의 세팅 혹은 여러분이 관성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ABO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세팅은 경매 중복이 일어나서 입찰 경쟁을 발생시키고 결국 서로 A/B 테스트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살을 깎아먹는 또 내 모수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세팅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 광고를 하다 보면 성과가 빠르게 죽고 캠페인을 새로 만들었을 때 뭔가 반짝 잘 되는 느낌이 받아서 이게 맞는가 보다 싶겠지만 피로도가 너무 빨리 오니까 새로운 소재들을 공급해오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내 브랜드의 피로도가 어느 타깃에서 올라왔는지 어느 소재를 테스트했는지 어떤 금액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브랜드 자체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점점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시겠죠. 지금 시장 성과가 안 좋다고 혹은 패션 업계라서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 머신러닝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각자의 이런 논리들을 통해서 세팅을 해오는데요. 시장과 제품 탓 또 광고주 탓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대행사던 광고주가 했던 그 광고 성과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 방법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즉 결과를 가지고 누가 제대로 된 세팅을 하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사용하는 캠페인 구조 2개를 살짝 공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이 2개만 가지고도 정말 좋은 성과, 무너지지 않는 광고를 만들어 갈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자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계정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나온 안드로메다 알고리즘까지 적용하면 더더욱 좋겠죠. 만약 이러한 최적화 과정을 더 빠르게 또 실수 없게 예산 낭비 없이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주셨지만 시중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내가 해보니 이렇다더라 쓴 전자책보다 훨씬 정확하고 내 광고만큼은 내가 손해 없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한 전자책을 하루 광고비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성과가 진짜 나오고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때 저를 광고 대행사로서 찾아주시면 우리 둘 다 윈윈하는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하고 조금 기다려주셔야 댓글을 달 수가 있으실 텐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성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